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적 공부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두 문제 구성이 되고요. 무조건 또 맞춰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전체 그림 중간중간에 몇 개 보셨죠?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공부하셨던 지목이라고 하는 거,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경우에는 임야 대장에 그 토지를 등록을 하고 지번을 부여할 때 산 1번지 이런 식으로 산자를 붙인다. 이런 것이 이슈가 됐고요. 나머지 27개 지목은 토지 대장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거,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 또 임야 대장도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게 될 것인데요. 자, 일단은 경계 얘기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인데요. 경계부터 볼까요? 임야 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경계는요, 바로 임야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경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측량할 때는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고, 이게 임야도가 등록하는 토지는 대부분이 바로 소축적 지역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까지 면적을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유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예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공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요, 이 토지가 공유 관계이면 추가적으로 토지대장 외에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예요. 공유지에 대해서는 이을 연자, 이름 명자,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표시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체계상 나대지가 공유지일 때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구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관계, 나대지가 공유관계이면 어떻다?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계부터 가보겠습니다. 경계를 보여주는 거. 자,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도, 자, 토지대장이 있으면 어떻다? 지적도라는 것을 통해서 경계를 공시하게 되는데, 문제는 경계수가 있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서, 자,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해서 알려주게 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해서 아까 우리 축적 500분의 1, 600분의 1 이런 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일반적인 토지에 있어서는 지적도를 가지고 어떻다? 면적을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면적 측정법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한편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에서는 이 지적도를 갖고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좌표를 가지고 어떻다?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다. 동경, 북이 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것이 바로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구조. 그 외에 지금 토지대장의 토지가 공유 관계이면 아까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한다 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임야대장, 토지대장 같은 구조죠. 그런데 이게 집합 건물, 아파트, 상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토지가 공유 관계가 될 때는 이걸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집합 건물법에서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표현, 또 민법에서도 저당권의 효력 얘기하면서 부합물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 대지권 다 같은 맥락이야. 등기법이나 공간정보법에서는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민법 이런 데서는 대지 사용권, 집합건물법, 대지 사용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자, 가십시다. 공유관계인데 사연을 봐야 돼. 나대지인데 공유관계이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이게 집합건물이 있어서 토지를 공유한다. 아파트 등기부 띄워보세요. 지분이 표시가 됩니다. 토지관은 지분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한다. 그래서 대장이라고 해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를 묶어서 대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를 묶어서 지적도면 또는 도면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해서 결과적으로 토지권은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크게 대장이라고 하는 것. 대장은 원래 토지 표시 항목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면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지적 도면이라는 용어는 경계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게 될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 경계를 굳이 좌표로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다 새롭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처럼 깔끔한 문제들이 없습니다. 이거 되게 심플하게 뽑아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 1년에 거의 2문제, 최소 2문제가 구성이 되는 영역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안들을 검토를 해볼까요? 자, 먼저 대장이라고 해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같은 얘기고 지목에 따라서만 분류가 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갈 때는요, 이 전체를 다 외워서는 절대 때려주기도 못해요. 내가 7년째 지금 약을 팔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못 외웠어요. 그러면은 이건 외우려고 용 써서는 안 돼. 그 외우겠다고 용 쓰면 정신 상태가 아주 불량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신과 가셔야 됩니다. 정신과 가시게 되면은 미쳐버립니다. 제가 정신과 한 2달 다녔었나? 뭐 다른 사연이 있어서 갔어요. 정신과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맞아, 나 또라이 맞는데 그 아파서 간 게 그가 아니라 하여튼 다른 이유 때문에 정신과를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검찰에서 왜 수면제를 샀냐고 물어봐서 내가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쳤다. 근데 그 수면제는 정신과에서만 처방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가서 내가 검찰에 걸려갖고요. 수면제 때문에 왔는데 수면제 처방 좀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요즘에 많이 사는 게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당연히 죽고 싶지, 사는 게. 그죠? 그럼 이제 그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2달 반 동안 나중에 그 아줌마하고 맨날 만날 때다 이번 주에는 죽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봐. 바빠 죽겠는데 죽고 싶은 생각도 없어. 너무 바빠.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는 눈치가 보여. 한 번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나? 그리고 이번 주는 멀쩡했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되게 서운한 표정을 지어. 왜? 해줄 말이 없잖아. 마음이 아픈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의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잖아. 멀뚱멀뚱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10분 있다 이렇게 쓱 빠져나오고. 그래서 제가 가봐서 하는데 별로 갈 데가 못 된다. 그래서 하여튼 지랄이야. 자, 다시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 제가 정식으로 갔다 와서 드리는 말씀 딱 2개 외우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자, 면적과 이동, 사유 끝. 끝났어요. 그래서 자, 면적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을 봐야 된다. 다른 걸 뒤지게 찾아봤자 어디에도 면적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앞에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 제일 앞에 있잖아.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그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 소관자 직권으로 얻었다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 그래서 토지의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은 신규 등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등록처는 분할 합병, 축적 변경, 지번, 그 다음에 나중에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어떤 토지를 보면은 50제곱미터라고 토지 대장에 표시가 돼 있어. 그럼 그 앞에 히스토리, 이게 왜 50제곱미터인지를 설명을 한다고. 1962년도 신규 등록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1988년도 분할 이렇게 해서 바로 50제곱미터가 되는 사례도 있다. 또는 합병을 해서 50이 됐다. 이런 식의 내용들. 해서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 등록할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16년간의 모든 문제는 이 2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 나머지 지문 나올 때 신경 쓰지 말고 면적이나 이동 사유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토지, 대장, 임야대장.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지금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논하는 영역이야. 공유관계 했을 때 소유적, 그러니까 면적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 도면은 경계를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 토지의 위치를 좌표, 동경, 북위 이따위로 표시하는 게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라서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 이건 면적과 이동 사유. 이게 바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다. 이게 출제 포인트. 그 외 사이드 쟁점으로서 이게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일부가 공시가 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설명서를 얘기할 때, 자,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권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 권리 관계는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등기부의 내용 일부를 카피해서 소유자가 누군지 또 소유자의 변경 원인 일자 이런 것들도 공시가 되는데 이 자체는 중요치 않아요. 그 외에 굳이 나는 좀 더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 많이 배우고 싶다, 가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면적이 있으면 이게 가격이 얼마냐, 그걸 지금에 와서는 그냥 개별 공시지가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토지의 설정, 등급, 수정, 연월 이런 게 있었는데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요 토지의 가치를 평가했던 게 83년도 자 지금의 가격 공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토지의 등급 수정, 등급이라는 게 공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별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개별 공시지가에서 자, 세 개 면적과 이동사유, 가격으로서 개별 공시지가 등이 공시가 되게 된다. 이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보시면 절대 안 돼.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바로 공유지 연명부하고요 대지권 등록부를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공유지 연명부도 대지권 등록부도 둘 다 공통적인 요소가 뭐야? 소유권의 지분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된다. 이게 공통적인 요소야. 어차피 시험 문제는 무조건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지 연명부를 비교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무조건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에다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을 집어쳐 넣게 된다고 착각하라고. 그래서 자 소유권 지분은 공통적인 요소니까 결론으로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표시, 명칭,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표시, 행복 아파트 하면 그게 건물의 표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자 행복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101동 101호 이게 될 테고, 마지막이 뭐가 된다?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자, 대가리 지난번에 어떻게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갑시다. 자, 표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명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에서 표명비 이렇게 외우고 가십시다. 해서 표명비 해서 자, 다시 표시, 명칭, 그리고 나서 표시, 명칭, 명표비하면 외우기 힘들잖아. 해서 표명비 해서 표시와 명칭과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대지권 등록만의 고유한 등록상이 되게 된다. 이 파트. 자, 소유권 지분은 공통적인 요소니까 별개의 문제. 자,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대장의 등록사항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면적과 이동사유, 가격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 관계 일대이다 보니까 공통적인 요소가 소유권의 비율. 근데 그보다 이슈가 되는 게 표명비 또는 표명대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해서 표지, 자, 표시, 그 다음에 이제 명칭, 그리고 마지막이 대지권 비율이라고 해서 표명비 또는 표명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표명대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자, 소유권 비율하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표명대라고 해서 표명대가 더 낫겠네 해서 표명대라고 해서 그 뭐죠? 저기 부산 쪽에 뭐가 있죠? 거기 관광지 중에서 뭐가 있었죠? 거기 자살바 있다는데 태종대 동생이 표명대 이렇게 태종대 동생이 표명대라고 아빠가 틀려. 표명대. 그러면, 뭐지? 거기 자살바 있다는 거기 갔잖아요. 뒤져버린 줄 알았네. 저는 부산 처음 그 당시에 다른 데는 갔는데 거기는 처음 가봤거든.
아까 이름이 뭐였죠? 표명대. 형님 뭐라고 그랬죠? 아, 태종대. 난 태종대가요, 저런 건 줄 알았어. 뭐죠? 광화문 있는데. 가면 경회루. 건물 하나인 줄 알았어. 태종대. 뭐 보이나 보다. 무슨 대자 써 있으니까. 태종대. 섬이 하나지만 뒤져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떨어져가지고 택시 타고 태종대 갑시다. 태종대를 딱 갔는데 나는 그 정자 보고 올라오고 그랬어요. 아침 새벽에. 근데 섬이 하나. 그래갖고 코끼리 열차인가 이게 안 다녀. 새벽에 가니까. 어떻게? 걸어갔지. 가다 보니까 뒤지겠어, 이게. 사람 죽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다리 아파갖고. 근데 그때 코끼리 열차가 오더라고. 근데 그 돈이 1,000원이니까 아까운 거야. 여기까지 걸어온 게 얼만데. 사람 심리가 묘해. 걸어온 게 얼만데. 1,000원이니까 2,000원.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가는데 손 들고 1,000원, 2,000원 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계속 걸어갔는데, 그때가 탈 걸 그랬어요. 죽는 줄 알았네. 다시, 태종대, 동생이 표명대. 태종대 동생이 뭐가 된다? 표명대. 그래서 표시, 명칭, 대지권, 비율.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면적, 이동, 사유, 가격하고요. 표명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차피 이건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용어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표명대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의 등록상. 도면, 아까 지적 도면 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대가리 따기 좀 어려운데요. 제축, 색지경이라고 하는 거. 제축, 색지경, 이렇게 외우셔야 돼. 뒤에 시간, 이거까지 외우면 다 끝나. 지금 외울 게 지금 표, 명, 대 하나 쳐 외웠고, 두 번째 이슈가 제축, 색지경이라고 하는 거 외웠고, 나중에,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호호호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축, 색지경이라고 하는 거 일단 외우고 나서 의미를 새기셔야 돼. 제축, 색지경, 도면 등의 등록상, 제축, 색지경이라고 하는 거 제축, 색지경 어떻다? 도면의 등록상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윗줄에 지적 도면의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 그래서 번개, 사동, 삼이 지적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보통 동이름 이런 게 표시가 되는 게 제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같이 가는 게 축척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우리 앞에 축척 외우셨죠?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에서 뒤는 6의 배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500, 600에서 2배 하니까 1000에 1200, 나머지는 6의 배수니까 2400, 3000, 6000에서 축척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색인도라고 해서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거야.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요. 이 지적도는 번호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 24. 그러면 이 지적도면의 번호는 24번 지적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럼 왼쪽 토지에 대해서 경계를 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36번 써 있으면 36번 지적도를 찾아봐라.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49번 써 있으면 49번 지적도를 찾아봐라. 위쪽의 토지의 경계를 더 알고 싶다. 6번 써 있으면 6번 지적도를 찾아봐라. 밑에 쪽에 26 써 있으면 25 써 있으면 아래쪽을 보려면 25번 지적도를 찾아봐라. 이게 색인 찾아보기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옛날 책 만들 때는 다 색인이라고 해서 교재 제일 뒤쪽에 뭐 써있지 않은 단어들 몇 페이지 봐라 이런 식으로 이게 색인도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기 하는 기능. 이게 제축 색까지 보셨고요. 제일 이 파트에서 앞거는요. 치치치 그냥 끝나버려요. 치치치 해서 제일 무식해 보이는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게 치치치야. 치자 돌리번호 끝나는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바로 도면에 등록할 사항이다. 마지막 잡단 얘기 경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다 살 붙이면 천원차장 다시 기억해야 되죠? 지적도 임야도에 바로 뭘 등록할 때
지목을 표시할 때는 하천은 천으로 표시하고 유원지는 원으로 표시하고 주차장은 차로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한다. 이게 이제 여기서 같이 연계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등록상을 따지는 때는 제축색치경이라고 바로 치고 들어가시면 제축색치경. 외우기 별로 없다니까 표명대, 제축색치경 이 두 개가 나름 양이 많고요. 나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라는 것은 좌호호호 끝나가야 된다고. 좌호호호. 바로 비교해 드릴게. 제축색치경에서 이 아이의 경우 어디에도 호자 돌림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축색치경 도면에는 절대 호자로 끝나는 말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까 대장에 등록할 사항 등을 보게 되면은 토지의 고유 번호 이런 것들 호자 들어가죠? 호자 들어가죠? 호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근데 절대 호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뭐가 된다? 제축색치경이라고 했던 도면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다? 호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포인트를 삼아요. 자, 거의 다 외우셨습니다. 이제 도면 얘기에서 살을 좀 붙이긴 해야 되는데 다시 갑시다. 자, 대장에 등록할 사항. 그 사항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자, 면적과 이동 사유. 그 다음에 굳이 욕심부리면 뭐다? 개별 공시지가 정도까지. 이러면 100%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딴 걸 볼 이유도 없고 봐서도 안 돼. 두 번째 어려웠던 것이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자 아까 지금 이제 표명대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 공통적인 요소는 소유권 지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명대에서 표시 명칭이라고 하는 거,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표명대 이렇게 몇 번 외우니까 또 외워지는 것 같아 느낌상. 물론 얼마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또 잊어먹는 게. 근데 또 내일 이걸 또 다음 주에 또 이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할 때 이 얘기 또 시작해. 그러면 와, 그냥 기억이 다 쏙쏙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럼 또 이제 하루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표명대라고 외우셨고 그 다음에 기본 골격, 도면의 등록사항 뭐가 있다? 제축색치경, 제명이라고 하는 거, 축척이라고 하는 거, 색인도, 치치치, 경계 이런 것들이 주요한 등록사항. 어차피 지목은 금방 아십니다. 천원수당 알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암기 공식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명대, 제축, 색치경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을 좀 붙여서 볼 것이 이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지적도의 축척은요, 7종 전부입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에서 이 정도고, 임야도는 자, 임야야. 그래서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종류만 임야도의 축척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보시게 되면 여기 다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지적도 우리가 배웠던 500분의 1, 600분의 1은 안 나오고 476분의 1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지금은 이제 어차피 전산으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몇 분의 1 이런 것 자체가 더 자세히 하고 싶으면 뭐 그 확대하면 더 세밀하게 표시해주고 이런 식의 구조인데 시험용이라고 이런 걸 갖고 현실하고 성공을 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 전혀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현실하고 전혀 안 맞아요. 자,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민법 공부하시고 할 때 또 저기 어디지 등기법 공부할 때 근저당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구분할 때 저당권은 채권에게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근저당권은 채권에게 특정되지 않고 채권 최고액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꼭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 미치는 거야. 아, 새끼들이 저당권 설정하라고 민법 시간을 배웠는데 왜 근저당권 설정을 지랄이야. 그냥 관행이야. 별 의미 없어요. 무조건 관행이라고. 그게 관행이라고. 굳이 해석하면 그런 식이지. 중간에 누가 이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 있으면 빨리 좀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편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냥 관행적으로 누군가가 아파트 담보대출할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시작했어.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저당권을 차마 설정을 못해. 왜? 뭔지 모르지만 잘못되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 그래서 유명한 사람 얘기 있잖아. 개돼지 얘기했잖아요. 대중들이 몰려다닌다고. 그래서 이게 현실을 아는 분은 오히려
근저당권의 개념이 더 이해가 안 돼. 채권 최고이익이라고 그랬는데 왜 아파트 할 때 채권 최고이익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다시 돌아가서 자 축척이라고 하는 거 지적도 임의도 축척 비교하는 문제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해볼 만해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이 아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요. 지금 이제 토지 대장이 있고요. 지적도가 있게 됩니다. 근데 경우의 수가 이 지적도가 배치된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깔끔한 지역에서는 그냥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 오히려 훨씬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적도가 아니라 뭘 가지고 이 경계점 좌표에 따라서 좌표를 가지고 어떻다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시 갑시다. 면적과 이동사유, 가격이라는 게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등록물상, 그 다음에 표명대라고 하는 거, 이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 이렇게 보셨고, 공통적인 요소는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할 사항으로서 제축, 색지경, 제명, 축적, 색인도, 그 다음에 치치치, 경계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원차장 이런 것들 지목도 표시가 되게 되는데 큰 이슈는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살 붙이는 거예요. 도면의 등록상 제축 색칭이 일단 기본적인 등록상이 될 텐데 혹시 이 지역이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이다 라고 하면 추가할 사항이 하나 있어. 거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표시해라.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표시해라. 그래서 지적도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살표 그어놓고 예를 들어서 35 써있는 경우에 35m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거리가 35m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거리가 표시가 되면 이 지적도가 있는 지역에는 뭐가 비치가 되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왜? 제축 색지경만 있으면 그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을 때는 어떻다? 제축 색지경만 넣으면 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등록상으로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다? 지적도를 갖고 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 좌표로 측량을 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좌표 면적 계산법.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도 가지고 야 스캐너 올려놓고 찍찍찍 하면서 이렇게 전자면적 측정법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냥 스캐너 올릴까봐 멈추시오 라고 써입니다. 뭐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아까 제명 있었죠? 그 다음에 뒤쪽에 축척 있다고 그랬어요. 축척 있었고 색인도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치치, 경계 이런 게 표시가 되는데 제명, 제축에서 제명이라고 하는 것 끝에다가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다 좌표라고 써야 된다. 좌표라고 괄호 열고 좌표가 되나요? 예, 괄호 열고 좌표라고. 자, 지금 제명 옆에다 어떻다? 좌표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도 못 알아먹는 인간이 있으니까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어떻다? 도각선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표시를 해서 그 지적도를 가지고는 어떻다? 측량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서는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적도로 면적을 측정할까봐 제목 바로 옆에다가 뒤도 아니고 바로 옆에다 좌표라고 써놓고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치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다 혹시 초자가 뭘 모를까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럼 정리합시다. 자, 일반적인 지적도는 제축, 색지경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은 추가적일 게 그 본문 안에 도면 안에는 뭘 표시해라? 거리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제명 옆에는 어떻다? 제명 끝에는 좌표라고 적어야 되고, 도각선, 지도 외곽선 아래쪽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줘야 된다. 세 가지를 표시를 더해주는 거야. 다시 갑시다. 일반적인 지적도는 제축, 색지경이면 충분한 사안입니다. 물론 지목 이런 게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얘기고, 다시
재축 색칭이 일반적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도에는 제명 옆에다 좌표라고 본문에다가는 거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표시해주고 세 번째 도각선 지도 위각선 오른쪽 아래면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이게 끝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가 아니라 뭘 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그 좌표를 가지고 각종 면적 등을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외울 건 단순해요. 표명대하고 재축 색칭형을 외우시면 좌호호호 해서 자, 좌호호, 좌표, 호호호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통해서 면적 등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지적도. 아까 설명했던 얘기 다시 중복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옆에 좌표라고 적고 중간에 본문에는 뭘 내야 된다? 경계점 간의 거리,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을 표시하고 마지막 저 도각선 오른쪽 아래쪽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적 공부의 등록사. 자, 자세한 내용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 문제 보면서 가실 거예요. 근데 절대 오늘 이제 외웠던 이 항목들을 뛰어넘는 문제는 최소한 16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